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좀 인사를 하고 하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난 건 아니지만 반가워요. 자, 그래서 오늘 에어24 저희 카페에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동시에 화면을 하면서 하지는 못해요. 라이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동영상 유튜브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면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나 동시에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해보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세 개가 동시에 안 돼서 우선은 두 개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7일 에어24 2월 17일 항공사 채용 소식을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이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자주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저희가 세 군데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한 군데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람인, 그 다음에 잡코리아. 그래서 항공사 소식을 알려고 할 때 여러분 승무원, 정비사, 뭐 지상직, 일반직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는 좀 많은 소식이 있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람인은 좀 다 좋은데 사람인으로 원서 넣는 건 다 좋은데 좀 안 좋은 점은 이게 구분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관련된 걸로 쭉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좀 없어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잡코리아가 찾아보기도 쉽고 더 항공사 쪽에 많은 그런 채용 소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인, 그 다음에 잡코리아,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에어포탈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쪽에 우선은 많이 공고를 내는 회사도 있지만 또 에어포탈에 또 공지를 안 내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조금 거밀처럼 쳐놓고 여러분들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3개 정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인, 잡코리아, 에어포탈. 그래서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일일 채용 소식에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에어로케이 플라이 강원 썼어요. 어우, 그렇군요. 자, 이거 우선 채용 소식을 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얘기하는 걸로 하죠. 네, 그래서 궁금증 그때 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에어로케이는요 지금 안전보안 모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저번 주도 했었고 월요일날 저번 주 아마 화요일날 했을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채용 소식이요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상직에서도 외항사 쪽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아웃소싱도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정말 이 방송 들으시는 보는 분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벌써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채용 소식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증이 아니라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어떻게든 쓰셔서 어디라도 우선 면접 연습이라도 면접 경험이라도 하시길 바래요.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채용 소식을 보더라도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랑 저번 주 그리고 저번 주보다 2주 전이 굉장히 소식이 이번 주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3, 4개월까지 간다면 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취업이 급한 분들은 오늘 좀 보셨다가 본인에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원을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우선 저는 뽑은 게 뭐냐면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 지금 이건 에어포탈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보시면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 자 이거는요 또 한번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는요 인천공항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자회사라고 하니까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제일 모회사고요. 이 모회사에서 다 하기에는 전체 직원을 다 컨트롤하기가 힘드니까 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에어코리아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AQ, AH, 그리고 KA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회사를 설치를 합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옛날에 했었던 본사의 업무를 그대로 하지만 본사의 급여보다 낮은 급여로 일하고 소속은 계열사 소속으로 해서 회사가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분산할 수 있는 효과도 되고 본사 소속이 이기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직이던 지상직을 특히 도전하는 친구들은 이 계열사와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조업사 이걸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계열사랑 아웃소싱 이렇게 두 개를 그냥 구분하시는 게 좋으세요. 계열사랑 아웃소싱. 그러니까 요 두 개만 구분하셔도 사실은 굉장히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좀 본인한테도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계열사냐 아니면 그냥 아웃소싱이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웃소싱에서도 파견 업무가 또 달라지긴 하지만 그거는 맨 처음 제가 유튜브에다가 남겨놨어요. 채용 소식 이번에 유튜브로 하면서 남겨놨으니까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먼저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계열사냐 아웃소싱이냐 요걸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고 우선은 저는 추천하는 게 1번이 당연히 계열사겠죠. 그러니까 항공사의 본사 소속은 아니지만 계열사 소속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고용이 안정적이고 복지도 조금 본사의 혜택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받을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월급은 작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월급이 작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뭐냐. 명령체계를 본사 명령체계가 아니라 여기 계열사 명령체계를 받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은 똑같은 업무를 해요. 그런데 소속이 계열사가 아니라 제 또 3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도 아니고 계열사도 아니고 그 계열사 업무를 똑같이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게 아웃소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죠? 본사, 계열사, 아웃소싱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게 해서 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는요. 본사가 인천공항이에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니까 어떻게 되죠? 공공기관에 속하죠. 그런데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니까 자회사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건요. 이걸 먼저 제가 설명드린 건 정규직이에요. 자, 인천공항도 공공기관 속한다고 얘기했지만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계약직으로 뽑지 말고 정규직으로 뽑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월급도 높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연봉이 3,900이에요. 꽤 높죠. 여러분 초봉이 200이라 그래도 12달 하면 2,40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정규직입니다. 자, 그래서 주 5일 근무하면서도 연봉 3,900.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신입은 아니겠죠. 네, 신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저한테도 잘 물어보는 질문들이 물론 지상직 계약직으로 있던지 아니면 지상직 아웃소싱처럼 있던지 아니면 계열사 소속으로 있다가 승무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점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예요. 왜냐면 지상직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서비스 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항이 돌아가는 거를 잘 아는 분들은 이렇게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로 정규직으로 네 연봉도 3,900으로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입은 아니죠. 그러나 경력으로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경력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승무원 출신들 그다음에 일반직 지상직 지금 말한 것처럼 출신들이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대사항은 조금 달라요. 일반직 마급인데 대리급이죠. 그래서 경력직이니까. 그런데 조금 보면 제 승무직이나 이런 쪽은 하기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보상, 급여 인건비,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급여 체계, 그 다음에 ERP, 프로그램, 활용 경험자, 경영 경제 등 관련 분야 전공자이기 때문에 사무직을 구하는 거예요. 사무직. 그래서 완전히 지상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직, 그러니까 공항 근무를 일반직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거를 좀 노렸다가 나중에 신입으로 일했다가 이제 일반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 직군 중에서도 사무직인데 공항에서 근무하지만 인천공항 운영 서비스로 자회사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사, 항공사 사무직을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쪽도 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가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면 나쁘지 않다. 근데 한 명밖에 안 뽑아요. 좀 좋은 건, 참 신기한 건 한 명밖에 안 뽑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가 있다라는 거 제가 에어포탈에서 있었던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에어로케이가 안전보안 모집 뭐 이런 것도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비에젯 항공의 예약부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또 경력직이에요. 그래서 에어포탈은 조금 신입보다는 경력직이 좀 있어요. 그런데 비에젯 항공 예약부 모집이니까 아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사람인이랑 잡코리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도 그게 다 아웃소싱이에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쪽 예약부, 그 다음에 대한항공 쪽 예약부. 그래서 예약부 근무했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직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최소 1년 이상, 최대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분에 한해서 고용 형태는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도 예약부를 근무하다 보면 비에젯 항공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승무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비에젯 항공사를 승무원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이 회사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약부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외항사, 동남아 쪽 생각하시는 분들, 승무원 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업무도 한번 했다가 건너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계약직은 2년이니까 이거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에어포탈은 제가 이렇게 2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늦게 들어온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든 뭐 좀 보시고요. 진짜 꿀! 이번에도 꿀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밑에다가 저희 에어24 1일 채용 소식 밑에 댓글로 올려놨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엄청나게 말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항공 쪽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쪽을 이고요.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는 보안 인터뷰어, 그러니까 프로파일러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프로에스콤에서 지금 여러분들 신입을 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카페 들어오면 6번째, 맨 밑에 댓글에서 6번째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소식을 좀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신입은 되게 유리하다. 그래서 외항사까지 도전하거나 또 영어를 좀 잘한다. 영어를 내가 토익이나 예를 들어서 토스도 많이 없지만 사실 오픽도 자격증이 없겠지만 영어는 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고졸 이상이에요. 그래서 대졸 이상도 아니고 고졸 이상이고 경력 무과, 경력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월급은 그렇게 높진 않나요. 230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의 경력에 도움될, 그러니까 승무원 경력이거나 다른 어떤 외항사를 가던 지상직을 가던 굉장히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를 제가 그래서 갖고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카페에 한번 들어오시고 댓글로 6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프로에스콤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을 위한 업무를 해주는 거고요. 자, 보안 인터뷰어 프로파일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행 승객들에 대해서 왜 가는지, 목적지가 미국인 승객들에 대해서 왜 가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얼마나
있다가 올 건지, 그리고 어디에서 묵을 건지, 이런 영어로 인터뷰하는 거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프로파일러인데 여기 써있죠. 사람들이 프로파일러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예 써놨다고. 보안 인터뷰어. 그래서 보안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업무인데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상직, 외항사 지상직이거나 아니면 대한항공 계열사 에어코리아든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든 그 다음에 스위스포트나 이런 다른 외국계 기업에든 굉장히 가기에도 유리하고, 외국 승무원으로, 외항사 승무원으로도 가기에 정말 도움이 되는 업무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고졸 이상. 토익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면접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면접을 잘 못 보면 조금 불리한 업무이긴 하나, 외국어 가능자, 영어, 일어, 중국어. 그래서 영어 또는 중국어 가능자. 그러니까 지금 영어만 보통은 대한항공으로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중국어 가능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이게 좀 아쉬워요. 2명밖에 없어. 좋은 건 어떻게 보면은 참 없어. 좋은 거는 사람을 많이 안 뽑아요. 그만큼 그만두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전형 절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류만 붙으면 그냥 바로 면접. 그리고 면접에서 잘 보면 그냥 바로 합격. 그래서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인데 보니까 근무 교대는 3교대다. 그래서 사실상은 아시아나항 소속은 아니고 지금 말했던 이 회사예요. 어디요? 프로에스콤. 그러니까 이런 프로에스콤은 계열사도 아니죠? 그렇죠? 조업사예요. 조업사인데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니네가 교육을 하고, 얘네들 너네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너네들한테 월급을 줄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얘네들한테 월급 줘. 그러니까 업무를 완전히 분할, 이렇게 표현해요. 분할해서 대신 다 하고 다 책임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까지 완전히 시키는 아웃소싱 하는 회사가 바로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프로에스콤 말씀드렸어요. 꿀이라고. 도전을 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잘 모르면 산업이 이거예요.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승무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지상직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하겠어요? 그렇죠?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그런 업무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왔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형태가 중견기업이에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고요. 93년부터 설립해서 매출액이 1757억이에요, 여러분.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을 위해서 미주행 승객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사람을 2명 뽑는다. 지금 이 회사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네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잡코리아 오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회사에서 보니까 2차 보안 검색원 모집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보안 검색은 아시겠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업무는 이 보안 검색이 더 쉬워요. 월급도 210만 원이에요. 아까 230이고 여기 210만 원인데, 사실 자기 업무를 갖고 경력을 가지고 나갈 때 어느 게 더 도움되냐? 아까 금방 말했던 프로파일러죠. 이거는 보안 검색이니까 진짜 경호 업무를 했던 친구들은 이쪽에서 그냥 바로 취업이 될 거예요. 그러나 본인의 나중에 승무직이거나 지상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직까지도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라는 거에 대해 도움이 될 거라면 조금 전에 말했던 프로파일러, 우리 카페에서 제가 일일 피양 소식에서 댓글로 6번에 있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제일 꿀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이것도 괜찮다 하는 건 사람인에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인. 자, 카페에 1번으로 제가 올렸어요. 사실 이것도 저는 어떤 기준이냐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기준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직업의 사실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을 거라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승무원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무원 뽑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한 번에 되는 거 아니고
거의 100대 1에서 뭐 130대 1 때까지 나오는데 한 번에 될 거 아닌데 그래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고 어느 실패를 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의 불시착처럼 인생의 불시착을 하지 않으려면 자꾸만 시도를 해야 돼요. 한 번에 하늘을 나는 경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을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왜 이런 것만 얘기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에 가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도전을 해서 직무 경험을 익히고 그 경험을 살려서 자기소개서도 쓰고 그런 자기소개를 썼을 때 외항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직 경험, 이직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번에는 사람인에서 꼽았습니다. 자, VFS Korea. 그래서 한글로는 VFS 써있지만 VFS Korea에서 비자 지원센터 서울에서 지금 서브미션 오피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은 무관이에요. 그래서 신입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학력은 대졸 이상입니다. 대졸도 2, 3년제 이상이니까 엄청나게 부담은 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계약직은 4개월인데 4개월 후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뭐 이 회사에서 뭐 어떻게 자기를 뭐 PR해달라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대로 여러분들처럼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회사들을 좀 보면서 그리고 도움이 될 업무를 좀 고르고 있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항공사, 승무직, 지상직, 공항 근무 쪽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호텔은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좀 많이 있어요. 프론트는 좀 많이 있긴 하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정비사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아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제가 뭐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급격하게 줄어들 때는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려하게는 말을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낼 수 있도록 드릴게요. 자, 이 업무는 뭐냐면요. 자,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부와 해외 공관의 비자, 여권 발행 관련 업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 2007년에 세워진 VS 코리아는 유한회사고요. 사원수는 30명 정도가 되는데요. 외국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이니까 대우는 외국계 기업으로 받겠죠? 좋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우는 외국계 기업으로 대우를 받고 영어를 어느 정도만 하면 정한 오랜만이네. 그렇게 해서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비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보고 영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문서 작성이거나 문서 이해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승무원도요. 문서 작성과 문서 이해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뭐로?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을 조금 키우면서 자기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이력서에 한 줄도 제대로 된 거를 하고 싶다면 저는 이번 요 회사 비자지원센터 업무를 하는 VFS 코리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약직 4개월이지만 괜찮다고 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고 외국계 계열이니까 어느 정도 연봉 협상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Good Communication Skills in English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영어 잘해야 돼요. 그리고 Customer Orientation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승객들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고객들이랑도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Good Typing Skills 해야 되니까 이것도 최대 되는 거네요. 좀 잘하기를 원하니까 아마 서비스 경험이 있었던 외국계에서 근무했던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유리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승무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외국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금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국내항공사라고 다르지 않고요. 외항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외항사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적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실제로 제대로 된 회사에 근무해서 월급을 받았다는 거 증명할 수 있을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좋은 건 또 사람이 많이 안 뽑아요. 한 명밖에 안 뽑아요. 아, 참 아쉽죠? 그리고 이제 1차 면접, 실무이자 임원 면접, 요거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실무와 임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백그라운드 체크하니까 아마 이분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검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본인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정확하게 아마 체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긴 하지만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들 근무 경험에 좋을 수 있는 거 하나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사람인에서 제가 2개를 오늘 꼽았고요. 잡코리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꼽았어요. 그래서 사실 남학생들 지금 많이 어려울 텐데요. 남학생들이 조금 할 수 있는 업무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항공화물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항공화물 취급하는 거랑 항공 수출입 현장 업무, 신입이랑 경력직 다 뽑고 있고요. 스위스포트 코리아 특히 지금 외국계 회사인데요. 조업사죠, 조업사. 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도와주는 회사가 조업사예요. 그러니까 외국계건 계열사건 다 조업사예요. 이해하시죠? 아웃소싱이건 파견사건 다 조업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위스포트 코리아는 항공화물 취급 사무 담당자가 좀 있어요. 정규직이에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좀 좋은 걸 골라놨는데 요 업무는 사실 우리 여자 친구들보다는 남학생들에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경력은 없어도 돼요. 신입해도 되고요. 고졸 이상이에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화물을 취급해야 되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토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업을 하시던 간에 항공사에 좀 도전을 하고자 하면 항공사는 영어를 토익 점수는 있어야 되겠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규직으로 수습 3개월 하시면 2,400만 원 이상으로 바로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스위스포트 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계열사 아니고요. 처음부터 지금 제 방송을 들은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계열사 아니고요. 네, 아웃소싱은 아니고요. 외국계 기업이에요. 그런데 조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직은 다 조업 업무다. 그러니까 본사 소속을 뺀 회사 사람들 빼놓고는 다 조업사 소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계열사, 그다음에 이렇게 스위스포트 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 마지막으로 좀 작은 기업인데 대신해서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넣는 아웃소싱 이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좀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업무는 채용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0명, 그러니까 이제 10명 미만이겠죠. 9명도 8명도 해당이 되겠지만 많이 뽑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경험자를 우대하니까 다른 아웃소싱에서 근무를 하던 친구들이라도 스위스포트 코리아 정규직이 되고 싶으면 다른 아웃소싱에서 근무하다가도 이직을 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 왜? 유경험자 우대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실 한 번에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건 누구나의 목표예요. 그렇지만 얘기했잖아요. 불시착 할 수 있다고. 사랑의 불시착, 인생의 불시착, 우리 취업의 불시착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화물기 승무원에게 에스코트하고 전화 응대하고 이메일 작성하고 ULD 핸들링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화물에 관한 업무를 사무직하는 업무를 이번에 스위스포트 코리아에서 하는데 정규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 고객 항공사가 키스퍼스픽, 에어 홍콩, 루프트한자, 에어 인천, 에티하드 필리핀, 에어 아시아엑스, 타이에어 아시아엑스, 알이탈리아 영국항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 에스코트 하니까 영어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예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남학생들이 유리하다. 여학생들이라도 일종 면허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요거는 그래서 남학생들에게 좀 유리한 근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봉 2,400만 원에다가 법정 수당 또 플러스 해주시고요. 채용시 마감이니까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올 때까지는 뽑지 않겠다. 채용시 마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하는 거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뽑겠다예요. 결론은 내일이라도 이력서가 딱 봤는데 애가 괜찮아. 면접을 봤어.
마음에 들면 뽑는다예요. 이런 게 사실 조금 경력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외항사 정규직으로 가고 싶으면 지상직이라도 아웃소싱부터 먼저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 6개월이건 1년이건 일을 했었던 경험이라면 그 경험이 이렇게 정규직으로 이직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스위스포트 코리아에서도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다 뽑아놨는데 요거를 지금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페가 좀 활성화되게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요거부터 비행기 시간에 따른 스케줄 근무란 무엇인가요? 자, 수출입 항공 업무를 하는 건데도 자, 어떤 업무에 대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업무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읽으세요. 자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건지 아시고 오셨죠? 라고 했는데 전혀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 면접 보는 사람들도 황당해요. 아니 무슨 업무가 어떤 업무의 단점이 아니 본인이 이걸 할 때 어려운 점이 뭘 것 같으세요? 물어보는데 생각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출퇴근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조금 사실 지상직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스위스포트 코리아든 계열사 소속이건 아웃소싱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런 거 회사에서 써놓은 거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근방의 월세 또는 전세로 작은 방을 구하시거나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하도 물어보니까 카풀 등으로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 되었건 입사 지원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이것 때문에 금방 이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이거 엄청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지상직, 아까 또 말하지만 여러분 반복합니다. 계열사, 이렇게 외국회사, 외국기업, 그 다음에 아웃소싱 하는 회사 다 마찬가지로 지상조업사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공항에서 근무하는데 인천공항은 특수적으로 좀 멀다. 집에서 멀다. 그러니까 김포공항 정도는 괜찮지만 인천공항에 본인은 근무하고 싶어, 나는 할 수 있어 막 했는데 결론은 한 달이 못 가서 왜 그만두냐라고 이직사를 물어보면 이게 가장 많은 거예요. 스케줄 근무에 저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 근무를 하느라고 제가 출근 시간과 출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야간, 새벽 출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벅찹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항상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출퇴근은 어떻게 하나요? 요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지상직은 집이 어디신가요? 부터 묻습니다. 지상직은 댁이 어디세요? 근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생각 안 해보고 맨날 근무가 가능하대.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너무 힘든 거야. 왜? 2만 못 걷거든요.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분이 너무 힘드니까 특히